출연자 네 분과 함께 시장의 전체적인 전략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오늘은 오늘장 한마디보다 2025년 새해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공략법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 예, 이번 주 들어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일단 올해는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대부분 이제 상저하고를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동의하고 있는데 일단 좀 세부적으로 보면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는 우리나라에 특별하게 정책 모멘텀이라는 게 나올 게 없는 상황이고 여전히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일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환율이 좀 돌아서는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정책의 부재 때문에 미국의 정책 이슈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1, 2월 달에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1월에서 3월까지는 길게 보면 한뭐 안정화 기기 이제 저점을 좀 다지는 기간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은 중소형 종목 장세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좀 들어오기에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라든지 환율, 그다음에 금리까지 그닥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조금 추세 상승이 나오거나 대형주 쪽에 매수가 쏠리는 현상은 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한 4월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고 트럼프 정책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 이후에는 국내 정세가 좀 안정되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유는 하반기부터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이 좀 좋아진다는 얘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치들이 좀 이제 좀 더 강화되고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면 반도체 중심으로 인해서 조금 더 대형주의 쏠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큰 종목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 체크해봤습니다. 어떤 쪽으로 좀 주목하시는지 종목 이야기까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지환 이사의 올해 공략법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결국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과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것, 이 두 가지 전략을 놓고 보면 결국은 AI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모멘텀을 확장해 나간다면 AI 모멘텀과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나 특히 전력기기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 증시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되는 업종과 종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많이 빠졌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실적 기반으로 돌아설 수 있는 섹터들, 뭐 섬유 의복이나 그동안 많이 빠졌던 식품 같은 쪽에서도 충분히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을 좀 보시고 미국 증시가 트럼프 집권 이전에 미리 연말부터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집권 이후에 조정을 받는 것보다는 이 선조정이 오히려 미국 증시를 랠리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조정 구간의 미국 종목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 수급은 3월달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 아마 그 직전부터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럼 꼬여있는 수급이 좀 불릴 수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중대형주 지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1월 말 2월 초부터 좀 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상반기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관련한 종목들이 흔들리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는 역발상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인지 AI 전력기기 등등을 좀 준비해 오셨는데 잠시 후에 관련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께서는 올해 어떻게 그림 그리고 계세요? 일단 지금 뭐 장기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금은 그 단기적인 관점만 계속 좀 생각을 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앞서 이건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중소형주 중심에 대해서 지금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위주로 좀 접근을 하되 코스닥 위주로밖에 지금은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미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과 관련된 수혜되는 업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특징을 봤을 때는 로봇과 AI, 우주항공, 자율주행, 바이오 쪽으로 계속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 위주로 1월
2월 20일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현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30% 내지 50%는 항상 좀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10% 비중으로 한 번씩 이쪽 섹터를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처럼 이제 로봇이 많이 올라갔다 해서 바로 뛰어들어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로봇이 그 크게 상승했을 때 다른 쪽의 자유주행이 다소 좀 약하게 상승한다면 그쪽 위주로 좀 편성을 하셨다가, 또 자유주행에서 그 또 크게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순환매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게 된다면 그래도 1월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 기술, 그러니까 범 AI 파트에 속한 것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트레이딩하자는 전략 기억해 보겠습니다.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올해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일단 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와주긴 할 건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월 달에 상승을 하는 종목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과거로부터 좀 보게 되면 S&P 500이라든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2010년 이후에 매년 1월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이 당해년도 상반기까지 지수 대비 좀 아웃퍼폼하는 강세를 보여주는 경향을 보여줬다란 아마 내용을 좀 아셨을 텐데, 지난해만 보더라도 지난해 상반기 시장의 키워드는 단연 AI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된 H뱅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엮여있던 종목들이 상반기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절대적이고 100%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확률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과거에 2010년부터 이어졌던 흐름들이 계속 그대로 연출된다라고 한다면 상반기,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 1월 달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관련된 섹터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CES 2025가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CES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것보다는 CE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혹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어진 정책적인 부분에서 과연 시장에 어떤 화두를 던지고 어떤 키워드를 던질지 그 부분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자암호하고 로봇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테슬라나 엔비디아, 삼성전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CES 같은 경우는 양자암호, 양자 컴퓨팅이 추가적으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 증시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마 CES에서 좀 주목해주는 화두를 던지는 이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고 공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림의 결이 내분이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한 내용이었는데요. 결국에는 투자의 소득은 산업과 기업 분석에 갈리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에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특징주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거래 오후장에서도 상반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산업재 섹터의 강세에도 금리 부담에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이 부진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로봇 테마가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 오후장에서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졌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여주는 전광판 테마와 업종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테마에서는 현재 K전력, 방산과 조선주가 테마 상위에 있고요. 장기 테마에서는 로봇과 드론, 자율주행 순으로 상위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업종 상위에서는 방산과 자동차, 건설기계와 조선 순으로 상위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로봇주들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31일 삼성전자가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14.71%를 인수할 당시 확보한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지분율이 14.7%에서 35%로 확대됐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된 데다 삼성전자 외에도 글로벌 빅테크들의 로봇 투자도 기대되면서 로봇주 전반의 훈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하이젠 R&M과 SBB테크, 이렌시스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고점을 찍고 대체로 하락세를 보여왔던 전선과 전력 설비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성장 지속 전망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대장주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면서 신고가 경신을 또 한 번 목전에 두고 있고요. 가온전산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도 최근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온전산이 10%, LS일렉트릭 9%, HD 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가 각각 6%대 강세입니다. 정부가 인프라와 방산 등 초대형 수주 지원 규모를 늘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방산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 지원 예산을 지난해 2조 1천억 원에서 올해 역대 최대인 2조 9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이를 통해 방산 펀드 등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인데요. LI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현대로템과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LIG 넥스원이 11%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0%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오늘 정책 테마주들이 단기 테마 상위에 포진하면서 여전히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이 고스란하게 반영되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고요. 한시장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산업 이슈 먼저 로봇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단연 로봇을 꼽을 수 있겠죠. 특히 앞서서 이제 체크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편입되면서 대기업이 어디에 투자를 해왔는가 궁금해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정리해왔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했고 두산 로보틱스는 알고 계실 겁니다. SK온은 유일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었는데 우선 매수 청구권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CVC 형태로 투자를 했습니다. 100억 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엔젤 로보틱스에 LG전자는 뉴로메카 로보티즈에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습니다. 일단 대기업 그룹이 투자한 로봇 기업들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여기에 밑에 납품하는 밸류체인들이 함께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투자 평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일단 로봇주가 이제 2년 전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년 전에도 삼성전자가 17.4% 이제 지분 인수를 한다라는 한다는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1월 달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연초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23년도 이후에 이제 그때 이제 23년 9월까지 했을 때 24만 2천원까지 고점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그때 이제 계속 얘기 나왔던 거는 대주주로 자회사 편입 이슈는 작년에 계속 얘기가 또 나왔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다시 주가는 이제 바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로봇주들은 아직은 뭐 실적 기반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시가총액이 4조가 넘었는데 사실은 실적은 거의 뭐 없죠. 그러면 이제 뭐 영업이익은 거의 안 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해주느냐, 뒷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선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최대 기업이 로봇 회사를 이제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 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가장 핫한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지금 뭐 반도체 관련돼서는 여전히 또 조금 안 좋죠. 시작하는 날부터 안 좋기 시작한데 첫날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유는 결국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에 대한 업황 부진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걸로 보고 있고 대부분 이제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지금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데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목표가와 이제 실제 주가의 방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반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라고 하면 저점을 잡고 한 1, 2월 트럼프 취임 이후 정도부터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와야 올라올 수 있는 대형주들이 당분간 약세를 보일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수급이 좀 돌아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히려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제 모멘텀은 회사마다 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이제 가장 큰 틀로 보면 국내 정세도 좀 안정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방향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오히려 그때부터 좀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로봇주는 좋은데 뭐 반도체는 너무 빠지지 않냐, 이제 안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또 로봇은 이제 불을 좀 지핀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일부 이제 장비주들은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자리가 매수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투자의 관점에서 로봇주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체크해드린 내용인데 정정해 드려야겠네요. 네, 제가 보면서도 이제 말씀드리면서도 약간 이상한데라고 느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제보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LG전자가 엔젤 로보틱스고요. 뉴로메카는 포스코입니다. CVC 형태로 과거에 100억 원 투자를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 편입하고 그 다음 대상이 이제 포스코의 뉴로메카가 아닌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도 이제 로봇주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권희 대표께서도 몇몇 기업들 주목하셨고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조선 가겠습니다. 전 세계 지정학 우려를 먹고 피는 꽃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각국에서 군비 확장이 뭐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도 수주가 잘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이지환 대표께서는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실적 기반으로 가는 장세에서는 방산이나 조선이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상존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멘텀은 올해 이제 크게 교차할 가능성이 크고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모멘텀이 달라질 수 있는, 차별화될 수 있는 이제 시점이 좀 들어왔습니다. 방산주들도 아마 이번에 트럼프 집권 이후에 시장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좀 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미국의 예산 관련된 부분의 감소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은 면을 반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면에 현대전에서 차별화되는 방산주는 또 계속해서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아마 방산주는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올 한 해는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조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겠지만 지금은 아마 좀 실적이 정점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환율 효과에 기대해서 아마 작년 4분기, 올 1분기가 아마 실적이 예상치를 훨씬 좀 넘어서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이후로는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조금씩 우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방산주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조금 주가의 피크를 노리는 전략으로 가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 다 실적 기반의 장세에서는 변함이 없겠지만 종목별로 차별화된다는 점에서는 이제 종목 선택이 좀 중요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어느 기업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역시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9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드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부분 이제 실적이 좀 좋긴 하지만 방산주에 기대어서 올라가는 조선주보다는 오히려 중국발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이 중국이 수주를 늘려가면 오히려 엔진 수치 늘어나는, 우리나라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이 성장할수록 같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종목 힌트까지 나갔습니다. 사실 어떤 기업이 진정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올해 내내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방산조선까지 섹터 분석해봤고요. 이 시각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 매도하는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2,4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코스닥은 개인과 함께 기관도 소폭 매수하지만 외국인은 올해 첫 거래 아쉽게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유난히 현대 그리고 한화 계열사가 많습니다. 현대 계열사는 HD 현대일렉트릭,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이 있고요. 또 한화 계열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
하나시스템 그리고 한화오션이 있는데요. 모두 다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는 곳이죠. 이 섹터로 본다면 방산 섹터가 4종목이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과 같이 방산주 랠리가 계속되는 걸까요? 방산은 지난해 폴란드와 최종 계약이 예상됐던 K2 수출 계약이 지연되면서 정부 목표치 200억 달러, 우리 돈 30조 원 목표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25년의 첫 거래일인 오늘 정부의 지원책 발표에 다시 한번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산업을 신수출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2028년까지 진행되는 인프라와 원전, 방산 같은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를 95조 원,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액보다 10조 원가량 확대했는데요. 방산주의 훈풍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테가 하나시스템 등 방산주들을 순매수했습니다. 현재 방산 섹터에서 가장 크게 오르는 건 LRG 넥스원인데요. 현재 11%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양주체 모두 HD 현대일렉트릭을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1년 사이 무려 376%나 상승했는데요. 오늘도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비스까지 살펴보시죠. 현대차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는 곳이죠. 오늘 현대차 기아와의 6조 7천억 규모의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1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 모두 하이젠 R&M, 로봇과 우주항공 두 섹터 모두 수혜가 있는 것으로 현재도 상한가 걸린 것이죠. 하이젠 R&M을 동반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동성화인텍과 성광밴드를 매수하면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를, 기관은 SPG와 로보티즈, 시메스를 매수하면서 로봇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했습니다. 오늘 조선주 혼조 출발한 가운데 조선 기자재, 그중에서도 LNG 관련주 강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유럽향 러시아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미국의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조선 기자재, 그중에서도 LNG선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성광밴드는 외국인이 4거래일째 매수하는 가운데 오늘 4%대 상승하고 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 소식에 급등하는 로봇주 위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 세 종목 가운데 세 종목이 지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SPG가 21%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가운데 현대글로비스의 급등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장에서 표면적으로 해석하기는 현대차 기아와 7조 원에 달하는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라고 하긴 하는데 재료를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사실은 로봇 자회사의 지분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85%를 그 현대차 계열이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한 10% 지분까지 늘린 걸 확인을 해봤는데 조금 더 늘렸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함께 간다라는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반종민 소장께서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수급적인 형태를 보면은 기관이 10거래 연속 순매수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유입 주체를 좀 확인해 보니까 보험과 연기금 쪽에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연기금 쪽에 들어온다 하면은 아직까지 좀 장기적인 흐름들을 좀 더 포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지금 앵커님께서도 그 운송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봇과 더불어서 이 운송 계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계약이 현대차와 기아 쪽에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계약 금액이 한 2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지금 한 5년간 체결을 한 규모를 봤을 때 거의 6조 7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계약보다는 더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더 그 수치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연출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운임비 상승에 따른 효과도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 M&A 가능성도 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 한다면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작년 8월 때 비아디와 그 MOU를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MOU를 체결을 했던 이력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실제 그 수주를 통해 받아들이게 된다 한다면 실적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그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대글로비스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좀 잘 해보자, 협력해보자라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현대 글로비스와 비아드의 협력에 대한 재료가 남아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였고요. VT 가겠습니다. 전태진 파트너께서 혹시 VT 제품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VT 하면 리들샷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리들샷이 대체 뭐지라고 궁금했는데 예. 쓰고 있었습니다. 쓰고 계셨어요? 있었어요. 네. 그 전에 유명해지기 전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세안 도구로 쓰고 있는데 그게 리들샷인지도 몰랐는데 아, 그만큼 일상생활에 많이 침투돼 있다라는 반증이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게 모르게 이 제품을 쓰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의상향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매출에서 아마 이게 반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수출액이 지난달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K뷰티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라는 기사가 오면서 투심이 좀 좋아진 흐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2위 프랑스와의 격차도 여전히 멀어지고 있고 VT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들샷이라든지 북미나 유럽 중동, 중국에서도 판매 채널을 좀 적극적으로 넓히고 있는 부분들이고 국내와 일본에서도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좀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최근에 그 최대 주주 지분 매각으로 불거졌던 오버행 이슈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의 그 흐름을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는 모습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마무리가 되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워낙에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입장보다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에서 가져가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손절 라인 범위를 매도 범위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39,400원대에서 저항선에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가격대 설정하셔가지고 공략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VT 리들샷 제품인데 저희 PPL은 아닙니다만 세안제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저는 세럼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선물을 처음에 받고 좋아서 한 2통 더 지금 사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제 굉장히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VT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목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오후장 유망주를 대신해서 2025년 신년 유망주를 여쭤봤는데 네 분께서 한 종목씩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아무래도 이제 테마주의 움직임 가운데 어느 종목이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건희 대표께서 퓨런티어 준비해 주셨네요. 예, 일단 이제 전형적인 성장주의 궤적을 그리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은 제조업 단위이기 때문에 워낙 실적은 좀 안 좋습니다만 이제 모멘텀은 살아 있고요. 결국에 이제 지금 테슬라의 로봇 택시가 확대되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완화된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완화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퓨런티어가 공급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들이 삼성전기든 LG이노텍을 통해서 결국엔 최종 소비자는 테슬라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테슬라가 좋아질 때, 로보택시가 확대될 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가장 큰 종목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모멘텀 플레이 자체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한 번 정도 접근해봐도 괜찮다라고 해서 신년 공략주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차피 지금 올해는 아마 연초에 시작하는 거는 대부분 테슬라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정부의 2기 정부의 이런 여러 정책들이 어떻게 반영될 거냐가 시장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 이쪽이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 2월 달은 이쪽에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퓨런티어였습니다. 이어서 이지환 대표께서 꼽은 신년 유망주 가겠습니다. 영원무역이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가장 최악의 시점에 있는 가장 바닥에 근처에 있을 수 있는 턴라운드 섹터, 그리고 그 턴라운드 섹터에서 주도할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최대 지금 어려웠던 구간을 지금 지나갔고 지금은 이제 실적이 턴라운드 되는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급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드물게 우리나라 증시에서 양매수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환율과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환율 강세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턴라운드 관련돼 있는 저점에 있는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이 롱텀하게 좀 장기로 보유하실 수 있으시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관점으로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영원무역 체크해 주셨습니다. 루닛 눈에 띄네요. 반종미 소장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 작년에 좀 잡음이 있기는 했죠. 잡음이 있긴 했는데 최근에 그 블록딜 여파에 따라 하락을 좀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지지 구간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과매도권에 좀 진입을 해서 반등하는 시점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달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루니스코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여전히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파라 인수 효과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타 제약사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시점을 봤을 때는 루닛의 경우엔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루닛 한 달 정도 말씀 주셨고 1승은 지난해 11월, 12월에 무서운 상승세를 나타냈던 종목입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건지 전태진 파트너의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전고점은 충분히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시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양자모라든지 로봇 그리고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 혹은 오늘 이제 움직임 보였던 인물주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1월 달 봤을 때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확실한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확실히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조선 기자재 쪽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조선 섹터에 비해서 상승이 좀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후발주자로서 좀 갈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트럼프 당선인 취임 직후에 이 석유시추 등 화석 연료 개발을 촉진하는 행정명령 발표를 예고했고 취임 이후에 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화석 연료 개발 촉진 관련된 LNG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승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조선 기자재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다양한 종목이었습니다. 네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